자, 오늘 수업은 상대성 이론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기, 자기, 그리고 이제 전기와 자기의 시간적 변화를 통해서 전자기 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자기 파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물었던 것이, 질문이 뭐냐면은, 빛이 파동이라면 당연히 이제 first question이 뭐냐면, 빛의 매질이 뭐냐? 빛의 매질이 대체 뭐냐?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전파가 된다. 왜 그러냐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리라고 하는 것마저도 목청의 떨림이 소리의 떨림을, 그러니까 공기의 떨림을 통해서 사람의 귀에까지 전달되는 것이, 그것이 소리라고 하는 파동이에요. 그 다음에 끈의 파동은 당연히 장력이 이제 필요로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임의의 모든 역학적 파동은 다 매질이 필요하거든요. 매질이 없는 어떤 파동이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이, 빛이란 놈은 우리가 말하는 진공 중에도 빛이 있는 거, 그러니까 빛은 전파가 되죠.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빈 공간만 있잖아요. 거기에 공기라든지 혹은 입자가 있어봐야 몇 개나 있겠냐. 그 다음에 유리 안, 그러니까 물질 안에도 유리를 이제 통과하는 걸로 봐가지고 빛의 매질이 유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 안에도 있고 빈 공간 안에도 존재하는 그런 괴상망측한 그런 존재예요.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매질이 없는 파동을 생각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 매질을 에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에터를 발견하고자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죠. 그 중에서 이제 특기할 만한 사람이 마이켈슨이라는 인물입니다. 마이켈슨은 거의 미국 물리학의 이제 아버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 마이켈슨 이전에는 미국에 정말 별 볼 일 있는 물리학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은 간섭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빛의 어떤 그 간섭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빛의 파장의 한 100분의 1 정도를 갖다가 빛의 파장의 100분의 1 정도의 길이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빛의 파장이 예를 들어서 6000 옹고스트롬이다. 그러면은 얼마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거냐 하면은 약 한 60옹고스트롬짜리를 그 길이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마이켈슨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어요. 자, 우주 공간에 에타가 꽉 차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에타가 정말 우주 공간에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태양에 대해서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하자. 에타가요. 그러면은 태양 주위를 지구는 공전을 합니다. 근데 공전 속도가 얼마냐면 초당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초당 30km의 속도예요. 엄청나. 총알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가. 그러니까 지구가 30km/s의 속도로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구를 타고 있는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에타가 어떻게 돼요? 자기를 우리 주위를 동에서 서쪽으로 뭐예요? 30km/s의 속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에트라고 하는 강을 헤엄쳐 나가는 어떤 물고기와 비슷한 거죠. 배라든 혹은 물고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강물 모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형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강물이 있다. 에트라는 강물이 있어요. 왜 강물이에요? 지구가 달리니까요. 그러니까 에타가 강물이 돼서 흐르는 거죠. 그래서 강물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때 하고 같은 길이를 이렇게 하고 이쪽을 하고 이쪽하고 이 길이를 같은 거리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하고 그 다음에 강물을 따라 오는 거하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시간 간격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그 간격하고는 시간차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차는 거리의 차로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빛의 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때는 이미 빛의 속도가 매초 30만 km/s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는 거리차고 거리차는 위상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간섭계를 통해서 만약에 이 시간 곱하기 이 시간의 차, 일로 갔다 일로 오는 그 시간과 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오는 이 시간 차 곱하기 빛의 속도 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거리의 차로 환원이 되는 그 거리차인데 그 거리의 차이가 빛의 파장의 100분의 1 정도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디텍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고등학교 수학을 배운 사람이면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로 갈 때는 빛의 속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C라고 해봐요. 그러면 강물의 속도를 갖다가 V라고 그러죠. 이것은 에터의 속도입니다. 에터의 속도니까 V는 30km/s고 C는 뭐예요? 30만 km/s예요. 자, 그러면 올라갈 때는 effectively 얼마로 가는 거예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그 속도는 얼마요? C-V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강물을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물을 따라오니까 그때는 얼마의 속도예요? C 플러스 V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 때는 길이를 갖다 시간이 얼마냐 하면은 L 나누기 C 마이너스 V고 올 때는 L 나누기 C 플러스 V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좌우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따라 내려오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T1이라고 그러고 강을 갖다 건너갔다 오는 그 시간은 뭐냐면 강을 그냥 이렇게 강의 이제 반대편을 향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강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뱃머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야 요만큼 얘가 빛의 속도 C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만큼 떠내려와 가지고 바로 목적하는 그 강 건너편에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효과적인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C의 이쪽 강물에 수직한 이 방향의 어떤 프로젝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C제곱 빼기 V의 제곱이 속도일 거라고요. 그래서 T2는 뭐예요? C제곱 빼기 V제곱분의 L 해서 올 때도 마찬가지로 해서 2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통분을 하면은 C제곱 빼기 V제곱에 이게 뭐예요? L 2배의 2CL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T1과 T2를 우리는 뭐 다 계산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것이 큰가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게 더 커요?
T1과 T2 중에서. 이걸 비교를 하고 싶으면 이것은 C를 빼내고 나면 C분의 2L 하고 여기에 스퀘어 루트 1 빼기 C분지 V의 제곱이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같이 해서 C제곱을 갖다가 분자분모로 나누면은 C분의 2L 밖으로 나오고 1분의 1 마이너스 C분지 V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 팩터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감마라는 팩터로 표시를 하면은 감마는 1보다 큰 팩터이고 T1은 뭐예요? C분지 2L의 뭐예요? 이 감마의 제곱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감마의 제곱이고 T2는 C분지 2L의 감마예요. 그냥. 그러니까 감마는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T1하고 T2 중에서 누가 큽니까 이제? T1이 커요. 그러니까 강물을 그슬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계산 혹은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T1이 T2보다 크다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은 T1과 T2의 어떤 차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대략 얼마냐면은 C분의 2L 곱하기 이 차이를 계산을 하면은 한 2분의 1 곱하기 C분지 V의 제곱 정도가 돼요. C분지 V가 작다면요. 그러니까 V의 속도가 얼마냐면 V가 30, C가 30만 그렇죠? 킬로미터 퍼 세컨의 단위에서 만 킬로미터 그래서 만분의 1의 오도입니다. 이게 만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거리로 환산을 하면 여기다가 C를 곱해서 뭐냐면은 T1 빼기 T2의 거리니까 이게 결국 L 곱하기 C분지 V의 제곱의 오도예요. 그래서 이게 만분의 1이면 만분의 1의 제곱은 뭐예요? 1억분의 1입니다. 1억분의 1. L은 해봐야 기구를 갖다가 어떤 기구를 쓴 거냐면 원판이 이렇게 있을 때 큰 원판에다가 기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이걸 이제 이쪽으로도 빛을 보내고 이쪽으로 빛을 보내서 이제 서로 간섭을 이제 하게 만드는 그런 기구예요. 그러니까 L은 해봐야 오드 오버 1m의 단위고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기구를 10m까지 크게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마이너스 8승 미터의 오드입니다.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8승. 근데 이거는 옹구스트롬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옹구스트롬으로 따지면은 이게 100 옹구스트롬이에요. 100 옹구스트롬. 근데 빛의 파장은 얼마냐면 약 6,000 옹구스트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람다분의 델타 L이 이게 얼마냐면은 6,000분의 6,000 옹구스트롬 분의 100이니까 60분의 1 정도 돼요. 그럼 60분의 1은 100분의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이건 마이켈슨 간섭계를 가지고서 측정할 수 있는 거리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계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 없냐를 미리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은 마이켈슨은 자기의 간섭계를 가지고 빛의 매질이 있다고 그러면 생길 수 있는 그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오케이? 볼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뭐냐면 100분의 1보다 커요. 그리고 만약에 L이 1m가 아니라 10m였다면 이거는 60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분의 1에 10배가 넘는 크기니까요. 측정 가능한 양의 10배가 더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10m짜리 이 마이켈슨 간섭계를 가지고서
실험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켈슨의 실험 결과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는데, 왜냐하면은 실험의 결과가 뭐냐? 실험의 결과가 뭐예요? 기리차를 재지 못했어요. 실험의 결과는 거리차 혹은 위상차가 제로예요, 제로. 거리차가 제로라는 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실험을 가지고서 측정을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실험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전 세계가 이제 논란에 휩싸였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로렌츠라는 물리학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이 두 개의 결과를 보니까 T1은 뭐예요? 이걸 보면은 T1은 어떤 양 곱하기 감마의 제곱이고 T2는 어떤 양 곱하기 감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가 T1 방향에, T1이 뭐예요? 강물을 갔다가 거슬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방향, 그 방향으로, 즉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 길이가, 측정 기구의 길이가 감마분의 1만큼 줄어든다면 그럼 두 개가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이제 로렌츠 수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피츠제랄드라는 다른 한 사람도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은 굉장히 이제 노대가였고, 로렌츠라는 사람은 정말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였고, 피츠제랄드라는 사람은 이름 없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를 내는 건 두 사람이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실험의 결과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길이가 수축이 된다는 그런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건 뭐냐면 마치 그 행정할 때, 정치를 할 때 위인설관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모자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말하자면 좋은 정치가 아니고,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오리는 그건 현상론적인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좋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그 반신반의하고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단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은 에타의 효과가 없는 걸로 봐가지고, 그럼 뭐예요? 에타가 없다는 건 뭐예요? 강물이 없다는 이야기죠. 강물이 없으면 이런 효과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에타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는 한 가지 문제를 푸는 대신에 더 큰 문제가 남는 거예요. 뭐예요? 빛이 매질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전파를 하냐? 게다가 매질이 없다고 그러면 빛의 속도가 누구에 대한 속도냐? 모든 뭐예요? 파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매질에 대한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에요. 한 가지 이제 이 마이켈슨의 실험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호랑이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무렵에 이제 우리의 히어로인 아인슈타인이 등장을 해요. 아인슈타인. 이게 이제 1905년입니다. 1905년. 그리고 이 실험은 뭐냐면 190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20세기를 여는 그 실험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5년 후에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이 사람은 대학 교수도 아니었고 그 당시 25살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서 취직도 안 됐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한테는 별로 이렇게 잘 못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이제 자기 좋아하는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잘 좋게 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자리를 얻지를 못하고 특허국에 이제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1905년에 이제 3가지의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불리는 빛의 어떤 빛과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동력학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서 아인슈타인은 두 가지의 공리를 내세웠어요. 하나는 갈릴레오가 처음 이야기했던 상대론입니다. 상대론의 내용은 뭐예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이 같다는 거죠. 같다. 두 번째는 빛의 속도에 관한 공리예요. 두 번째는 빛의 속도의 유니버살리티. 무슨 말이냐? 빛의 속도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이거는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가 C는 30만 킬로미터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첫 번째는 이미 뭐 사실은 자기가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둘째에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냐?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을 쓰겠어요.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다. 아까 우리는 이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질문하기 전에 에터는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 그랬어요. 에터는 없다. 그러면은 빛이 어떻게 전파를 하느냐? 그거는 아인슈타인은 답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죠. 에터가 없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도대체 속도가 누구에 대한 속도냐? 매질이 없으면 모든 파동의 속도는 매질에 관한 속도인데 매질이 없다고 그러면 뭐에 관한 속도냐?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누가 봐도 30만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모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그 적시로 어떤 이제 이야기를 불러일으키느냐 하면은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하면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손전등을 이렇게 켜면은 얘가 30만으로 달린다면 30만이면 내가 기차를 타고 손전등을 켜면 내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속도는 30만 더하기 기차의 속도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대론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내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속도 차이는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상대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들고 나왔냐면 상대론을 들고 나왔어요.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냐면은 빛의 속도가 어떤 빛의 속도에 플러스면서 어떤 컨스탄트를 더하고 빼는 것은 보통 상대론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프레임을 바꾸면 좌표기를 바꾸면은 혹은 내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물체의 속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를 이야기했냐면은 이 빛의 속도의 절대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대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퍼포즈고 빛의 속도는 일반적인 속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 상대론 제1공준이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제2공준을 갖다가 합리화하고 있는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합리화한 거냐면은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고 어떤 물리 법칙의 일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빛의 속도는 물리 법칙의 일부이고
이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관성계에 대해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모든 관성계에서 똑같다. 로직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상대론 책을 읽으면은 도대체 제1공준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전혀 불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로 하면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수학을 쓰면은 쓰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 시간에 빛이 어떤 파동이라고 그랬는데 그 파동 방정식을 보면은 보통의 어떤 임의의 파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져요. 어떤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는 양 A가 있고 A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그래서 V제곱분의 1 d dt 스퀘어드 빼기 d d dx의 스퀘어드 그래서 x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x와 t의 함수로서 이런 앰플리튜드는 이런 방정식을 만족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 들어가는 이 t에 대한 두 번 미분의 계수가 속도 제곱분의 1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막스웰의 방정식, 빛을 기술하는 파동 방정식에는 빛을 기술하는 파동 방정식 이걸 누구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막스웰의 방정식이에요. 막스웰 방정식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속도 V의 값이 뭐냐면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인데 다시 말해서 빛의 속도가 물리를 기술하는 방정식에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뉴턴 방정식하고 매우 달라요. 뉴턴 방정식은 F는 ma죠. F는 x의 함수이고 ma는 그러니까 뉴턴 방정식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뉴턴의 방정식은 m 곱하기 a, a는 뭐냐면 t에 관한 두 번 미분이에요. 위치의 두 번 미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뉴턴 방정식에는 속도라고 하는 양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x 더하기 그래서 속도 곱하기 vt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v 속도로 달리면서 어떤 걸 위치를 이제 본다고 그러면은 물체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체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v 곱하기 t가 아니라 그러니까 x가 아니라 x 플러스 vt의 어떤 위치를 이제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v를 예를 들어서 물체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프레임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움직이면서 전체를 보면은 뭐냐면은 나의 속도가 여기에 더해져 가지고서 이제 사물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두 번 미분을 하고 나면은 이 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릴레오의 상대론을 이야기할 때 속도를 더하고 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의 속도는 여기에 방정식에 들어가요. 빛의 속도가 방정식에 들어간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갈릴레이의 변환이라고 그러는데 이 갈릴레오의 변환에 대해서 이 막스웰 방정식은 불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턴 방정식은 갈릴레이안 변환에 대해서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뉴턴 방정식하고 이제 갈릴레이 변환하고는 굉장히 짝꿍이 잘 맞는데 막스웰 방정식에다가 이런 걸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이 방정식이 막 엉그러져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수학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x와 t가 어떻게 변환을 해야 바뀌어야 막스웰의 방정식이
그 모든 프레임에서 이제 그 같은 형태를 갖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케이. 그런 정도만 이야기해. 내가 지금 좀 조금만 더 가면은 이게 완전히 수학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좀 자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의 어떤 절대성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 가정이 뭐냐면 겉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 그렇지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달린 거리예요. 근데 빛의 경우에 대해서 이것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어떤 시간당 빛이 달린 거리,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뭐랄까, 보통의 이 갈릴레안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x가 x 플러스 예를 들어서 v0 t로 이렇게 변환을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델타 t분의 델타 x 플러스 v0 t로 돼가지고, 이건 뭐냐면 델타 t분의 델타 x가 v면은 v 플러스 v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달라질래야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제 만약에 내가 v0로 걸어가면서 사물을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내 속도가 더해져 가지고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t와 델타 x, 그러니까 x와 x 프라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는 x 프라임이 x 플러스 v0 t 뭐 이런 관계, 그 다음에 t 프라임은 t, 이런 보통의 관계를 통해서는 이걸 피할 도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은 결국 시간분의 공간이고, 시간분의 공간을 갖다가 이런 변환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꼭 이 변환이 아니지만 이 비슷한 종류의 변환에 대해서 불변하게 만들려면은 시간과 공간의 변환의 룰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한 거라고요. 다시, 빛의 경우에 대해서 시간분의 공간이 어떤 변환에 대해서 x와 x를 갖다가 약간 쉬프트하는 어떤 변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걸어가면서 봐도 이 빛의 속도가 똑같게 만들려면 시간과 공간이 얼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equal 뭐냐 하면은 델타 x 프라임분의 델타 t 프라임 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시공간이 어울려서 서로 섞여야 된다. 서로 섞여야 한다. 그런 이제 착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완전히 제2 공주들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끝까지 나가본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말이 되게 만들 것인가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함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보통은 이런 얘기 하다가 바보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사람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두 가지 공리를 가지고서 그걸 갖다 이제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엮어가지고서 네 가지의 굉장히 어떤 논 트리비얼한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네 가지 결과. 공리 두 개를 가지고서 얻어낼 수 있는 네 가지의 결과가, 첫 번째가 뭐냐면 동시성의 상대화예요. 동시성의 상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 A와 사건 B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사건이 한 사람이 보면 이거는 동시에 일어났다고 관측되는 그런 두 개의 사건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은 그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나중에 물을 때도 그렇게 물을 거예요. 제2공륜을 갖다가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고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상대론을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떤 실험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기차가 있어요. 달리고 있죠. 그러면 두 사람의 관측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 안에 타고 있어요. 기차를 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밖에서 관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실험을 하냐면 기차의 정중간에서 여기에 라이터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불을 켜요. 불을 켜면 그럼 빛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기차 안에서 보면은 정중간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기차가 맨 앞에 도달하는, 이게 이쪽으로 간다 그러고, 기차가 여기에 도달하는 그 사건을 A, 여기에 도달하는 사건을 B라고 그래요. 그러면 빛이, 이 가운데서 나온 빛이 A에 도달한다는 사건과 B에 도달하는 사건은 동시일까요? 아닐까요? 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동시입니다. 당연히 동시예요. 동시에 일어나도록 사건을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보면은 A는 B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면은 기차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 밖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서 빛을 발사를 하고 나서 기차는 다음 순간에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목표가 빛이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이 목표가 A에 도착을 하려면 이쪽 오른쪽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타겟이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캐치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 빛의 속도는 모든 프레임에서 봐서 다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제2공륜을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A와 B 중에서 누가 빛을 먼저 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B는 빛을 갖다가 추격해서 달려오고 얘는 오른쪽 끝은 빛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은 B가 A보다 먼저 빛을 본다 그 말이에요. 빛을 본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같은 사건인데, 같은 두 개의 사건 A, B인데 누가 보면 동시에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보면 동시에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은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상대적인 거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뭘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제2공륜을 갖다가 안 쓰면 어떻게 되냐? 옛날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대로 하면 두 개의 사건은 여전히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빛이 그대로 위에 아까 적용했던 빛이 그대로 속도를 빼고 다 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빛이 오른쪽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C-V로 빨라지고 왼쪽으로는 C-V로 느려지니까, 그러니까 그 효과가
짧은 거리를 왼쪽으로 갈 때는 뭐예요? B까지 갈 때는 짧은 거리를 가도 되지만 대신에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시간은 똑같이 걸린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은 실제로 셈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안에서 봤을 때는 이건 기차 바퀴고, 여기서 동시에 이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 B가 동시에 도착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 길이를 갖다가 L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둘 다 2분의 L만큼을 길이를 갖다가 뭐 C의 속도로 달리니까 T는 뭐냐면, 둘 다 T와 TA, TB는 둘 다 이런 만큼의 어떤 그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이 기차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제2공준을 인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은 뭐냐면 얘를 갖다가 얼마의 상대 속도로 쫓아가느냐 하면은 C 빼기 V의 속도로 쫓아가고 있죠. right? 제2공준을 인정한다면 제2 with 제2공준 그러면은 C 빼기 V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쫓아가서 얘에 도달하니까 이런 속도로 2분의 L만큼 가면 이게 뭐냐면 TA일 것이고 TB는 뭐일 거냐 하면은 C 플러스 V분의 1의 2분의 L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TA하고 TB를 보면은 뭐냐면 TA가 TB보다 더 큰 거는 당연지사. 근데 만약에 제2공준이 아니라면 제2공준이 채택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는 뭐냐면은 밖에서 보면은 그렇죠. 이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봤을 때의 속도가 C니까 밖에서 보면 뭐냐면 빛은 오른쪽으로는 C가 아니라 C 플러스 V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C가 여기에서 이 공식에서 C 대신에 뭐예요? C 플러스 V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 밑에서는 C 대신에 C 마이너스 V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TA는 뭐냐 하면은 C 플러스 V 빼기 V분의 1의 2분의 L은 뭐예요? 그냥 2C 분의 L이라고요. 그렇죠? TB 프라임도 마찬가지예요. C 플러스 V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V 플러스 V는 이것도 2C 분의 L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제2공준의 역할이 이 동시성의 상대화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시간 팽창 혹은 시간의 지연. 지연이나 팽창이 나왔겠어요. 이야기가 시간 팽창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간 팽창의 이야기는 이 다음과 같은 빛시계를 이용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두 개의 실험을 생각하는데 하나는 기차 안, 하나는 기차 밖. 근데 이제 기차가 그냥 굉장히 빨리는 기차라고 생각하든지 빛의 속도가 그냥 느림보로 가는 세계를 생각해보죠. 그러면 기차 안에 탄 사람이 봤을 때는 빛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요 위에까지 갔다가 천정에서 반사를 해서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잠깐만, 그런데 이 기둥 뒤에 있는 사람들 다음 시간부터는 이 기둥 뒤에는 앉으면은 그 사람들은 다 결석으로 취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 떠난다는 사건을 A라고 그러고 빛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건을 여기에 B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A와 B는 이 기차 안에서 보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갖다가 기차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차는 처음에 여기에 있다가 빛이 이제 쭉 이제 나가는데, 이렇게 기차 빛이 달리는 동안에 기차는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갔다가 다시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요 빛을 쏜 사람이 다시 이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빛을 쏜 사람이 다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면은 빛을 쏜 사람은 달리고서 여기 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쏜 빛이 갔다가 반사를 해서 여기 오려고 그러면 정확히 중간 지점에서 반사를 하고 여기에 와서 닿아야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피타고라스의 삼각형이 성립을 해요.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시간 간격을 갖다가 TAB라고 하고, 여기서 뭐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시간을 갖다가 T'AB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을 생각해요. 요 삼각형을 생각하면은 어떤 게 성립하냐면, 이걸 좀 크게 그리겠어요. 그러면 빛의 속도는 이렇게 가나 어떻게 가나 다 속도 c로 달려요. 그리고 천장까지의 높이를 l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의 시간에 가야 되느냐 하면은 2분지 t'이라는 시간 동안에 c의 속도로 달려서 여기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2분의 t'이라는 시간으로 v 속도로 달려서 여기에 도착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뭐가 성립하느냐 하면은 2분의 t'V의 제곱 더하기 L의 제곱이 2분의 T' 곱하기 C의 제곱이다.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뭐 트리비얼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올라가는데 L, 내려가는데 L, 2L의 거리를 C의 속도로 달렸으니까 C분의 2L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뭐예요? 이건 중학교 3학년은 대야 계산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당연히 이걸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T'은 계산하면 뭐예요? 2분의 T'이 뭐예요? C제곱 빼기 V제곱 분의 L제곱, C제곱 빼기 V제곱 분의 L제곱의 스퀘어 루트.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C분의 L을 밖으로 빼내면 이건 C분지 L의 1 오브 스퀘어 루트 1 빼기 C분지 V의 제곱이고, 이거는 우리가 마이켈슨 실험을 애널라이즈 할 때에 감마 팩터예요. 이게 단계 아니로 감마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을 보면은 T와 T'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면, T'AB는 TAB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감마만큼을 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해석이 뭡니까? 두 개의 똑같은 사건 A, B 사이에 시간 간격을 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두 사건 A, B 예, 시간 간격을 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두 사건 A, B는 기차 안에서는 어떤 사건이냐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기차 밖에서 보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밖에서 봤을 때 안에서 본 것보다 감마배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마가 2라고 해보죠. 그냥. 그럼 무슨 뜻입니까? 기차 안에서 1년은 밖에서 보면 몇 년이라는 소리예요? 2년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무슨 다른 얘기로 말하면은 기차 밖에서는 2년이 갔는데 기차 안에서는 1년밖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달리고 있는 기차 안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가요? 천천히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시계는 천천히 간다. 내가 오늘 뭐 쌍둥이 파라독스를 갖다가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현상 때문에 유명한 어떤 파라독스가 생기는 거예요. 파라독스가 뭐냐면은 동생이 로켓을 타고 멀리 떨어진 별까지 갔다 오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은 동생이 나이를 덜 먹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달리는 사람은 달리는 시계는 천천히 가니까요. 근데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보기에는 형이 나이를 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사실이고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이라고요. 그게 이제 쌍둥이 파라독스예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남아서 답부터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혹은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누가 사실이고 누가 거짓이에요?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전부 관성계를 기초로 해서 만든 이론이고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은 관성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은 틀린 게 없다고요. 따라서. 그런데 동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구를 출발을 해서 별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와야 되니까 V에서 마이너스 V로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0으로 줄였다가 다시 마이너스 V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속 운동을 한 거예요. 따라서 가속 운동을 하는 계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형이 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시 시간이 있으면 다루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얘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달리는 자가, 그러니까 요런 동그란 어떤 그 자전거 바퀴가 달리면 어떻게 보인다? 이쪽으로 달리면 요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달리는 자는 달리는 방향으로 줄어들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L이면 요거는 뭐예요? 감마분의 L이다. 이제 V의 속도로 달린다면. 그래서 달리는 사람은 말라 보인다. 혹은 달리는 자는 줄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2분 이 얘기를 갖다가 거꾸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길이 L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가는 사람이, 뭐 우주선이 작으니까 점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럼 점이 이제, 이걸 A라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박혀 있는 사람이 보면은,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박혀 있는 사람이 본,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지구에서 어떤 어디까지요? 알파별까지 거리라고 하죠. 그러면 이 거리를 이 사람이 이제 봤을 때는 어떤 공식이 성립할 거냐 하면은 이 L이라고 하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V 곱하기 속도 곱하기 어떤 T라는 시간 동안에 얘가 여기에 갈 것이다. 달릴 것이다. 이게 V 속도로 이제 얘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V 속도로 이제 움직인다면.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에는, 달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자기는 뭐예요? 가만히 있고, 얘가 작아. 왼쪽으로 달리는 거죠. 그렇죠. A는, 이걸 A, B. A는 뭐라고 생각해요? B가 달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시간도 다를 것이고 거리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L'은 뭐냐 하면 자기가 봤을 때 이 길이는 L이 아니라 L'일 수가 있고 속도는 똑같고 얘는 T'이에요. A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T'하고 T는 누가 더 커요? 응? T'은 누가 더 큽니까? T는 누가 본 T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사건이 여기 있는, 그러니까 A가 여기 있는 사건, 하고 A가 여기에 있는 사건, 두 개의 사건 사이에 시간 간격을 측정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사건은 같은 장소입니까? 다른 장소입니까? A에서 봤을 때는, 이건 뭐야? 그러니까 프레임 A고, 여기는 위치 1이라고 그러고, 여기 2라고 그러고. A가 봤을 때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앞에 이 자가 여기, 한때는 여기 뭐냐면 자의 왼쪽 끝이 여기 있더니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쪽 끝이 자기 앞에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가 여기 B1, B2라고 그러면은 사건이라고 하는 1, 2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A가 봤을 때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사건을 보는 그 프레임에서 보는 그 관찰자가 보는 그 시간이 가장 뭐예요? 짧은 거예요. 시간 간격이. 그렇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사건 사이는 어떤 거냐면, 요거는 뭐냐면 T'은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두 개의 사건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관측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T'하고 T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은 감마 곱하기 T'이 T라는 관계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래요? A에서 봤을 때 이 시간을 T, 이 시간을 T'이라고 그러면은 A가 봤을 때 A가 보기에 두 사건은 어디에 있어요? 같은 위치에 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건 A, B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날 때에 그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유 시간이란 말이에요. 일어나고 그때의 시간은 고유 시간이고, 이 고유 시간은 위에서 봤듯이 가장 짧은 시간 간격이에요. 어떤 프레임에서 봐도 그 고유 시간보다는 길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변을 갖다가 변변 나누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 L'분의 L은 뭐예요? V가 캔슬되고 T'분의 T인데, T가 뭐냐 하면은 감마 T니까, 감마 T'이니까, 이게 감마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L 프라임은 뭐죠? 감마분의 L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A가 보면 로켓을 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주어진 거리를 보면 그 거리는 어떻게 돼요? 감마분의 1만큼 줄어들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길이의 수축이에요. 길이의 수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소위 말하는 E는 mc제곱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질량이 변하면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뭐라 그럴까요? 처음부터 유한한 매스를 가지고 있는 놈한테 이제 적용을 시켜서 저 얘기를 풀어내려면은 약간의 미적분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적분은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인슈타인이 한 아규먼트를 따라서 빛의 경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빛은 뭐예요? 정지 질량은 없어요. 대신에 관성 질량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너지가 있으면 관성 질량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관성 질량이 있으면 중력 질량도 있다고 그랬고, 빛의 경우에 대해서 매스가 있단 말이에요. 빛은 피지컬한 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경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증명을 하겠어요. 이건 뭐냐, 원래 이건 아인슈타인이 했던 설명이에요. 여기 뭘 설명한, 여기 또 이제 기차가 있어요. 되게 아인슈타인은 기차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굉장히 이제 그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기차여야 되죠. 여기 한쪽 끝에 어떤 방사성 물질을 조금 갖다 붙여놔요. 그러면 방사성 물질에서 뭐가 나가느냐 하면은 방사성 디케이를 해서 이제 감마선이 나간다고 그래 보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는 이쪽 맨 오른쪽 그 뒤에 그 자는 사람 자기가 바보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눈을 부릅뜨고 지금 쳐다들 보는데 왜 자기만 졸아요? 보세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공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악용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방사성 물질을 붙여놓고 여기에 조금 기다리면은 뭐가 나와요? 감마선이 나와요. 감마선은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에너지가 높은 그 어떤 그 빛입니다. 딴 게 아니고. 빛이 나오면 빛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모멘텀을 갖고 나와요. 빛바람개비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죠. 그렇죠? 진공에다가 바람개비 설치하고 빛을 비추면 바람개비가 돌아가요. 이게 빛바람개비고, 따라서 우리가 빛은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빛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P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E는 빛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하고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하고는 이런 관계에 있어요. P는 C 곱하기 P가 E라는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설명은 안 했지만 막스웰의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겁니다. 방정식으로도 유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인팅 벡터라는 것을 물론 이제 도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건 이미 고전 전자기 이론에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실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P가 모멘텀이 빛이 모멘텀을 갖고 나오면 기차는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모멘텀 보존 법칙에, 그러니까 이 기차의 모멘텀은 얼마냐면은 기차의 질량을 m이라고 그러고, 얘가 오른쪽으로 나오는 그 모멘텀 때문에 기차가 조금 굉장히 미미하지만 하여튼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속도를 라지 V라고 하겠어요. 빅 V 라고 그러면은 이 기차의 모멘텀은 mv예요. 그러니까 mv는 P여야 모멘텀이 보존이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얼마의 거리를 달려가느냐 하면은 약 L만큼의 거리를 갈 거예요. 뭐 V가 해봐야 뭐 1초당 1mm를 가겠어요. 뭐 1cm를 가겠어요. 그게 얼마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L이라고 하겠어요. 정확하게 계산해도 계산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빛이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하면 오른쪽으로 L만큼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T라는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C의 속도를 가지고서 L만큼 갔거든요. 그렇죠. 이 동안에 그러니까 T는 뭐냐면 C분지 L만큼 사이에 오른쪽으로 뭐냐면 C분지 얼마야? L만큼 움직였는데 그러면은 기차는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하면 왼쪽으로 V 곱하기 T만큼 움직였을 거예요. 그건 얼마냐면 V는 M분지 P고 T는 뭐예요? C분지 L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토탈 뭐예요? 센터 오브 매스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기에 보트가 있는데 사람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배는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토탈 센터 오브 매스가 가만히 있을 조건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조건이 뭐냐.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m의 매스를 가지고 요만큼 예를 들어서 델타 x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그래서 뭐하고 마찬가지로 캔슬이 돼야 되느냐 하면 이만큼 하고 요 어떤 빛이 어떤 매스가 있어서 매스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m이라는 어떤 그 매스만큼 있어서 이 m이 L만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센터 오브 매스가 안 움직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다 우리는 m 알고 뭐 이게 뭐예요? m 알고 델타 x 알고 L 아니까 m 값만을 계산할 수 있어요. 포톤의 질량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 질량이 얼마냐면 L분의 m 곱하기 델타 x예요. 근데 L분의 m이 곱하기 그러니까 L분의 m 델타 x가 얼마냐면 여기에 mc분의 pl이거든요. mc분의 pl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ll 지워지고 지워져서 다른 게 아니라 c분의 p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P는 C분지 2라고 그랬으니까 C분지 P는 C제곱분의 2예요. 그러므로 뭐를 얻었어요? 그러므로 포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나누기 C제곱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줘야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힌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전체적인 계에 누가 뭐 엔진을 가지고서 밀어준 게 아니잖아요. 지들끼리 그냥 일어난 일이니까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보존돼야 된다. 모멘텀이 보존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하는 것이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센터 오브 매스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나중에도 정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운동하는 도중에
계속 뭐냐면 센터 오브 매스는 처음의 위치에 계속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가 이 빛이 달리는 동안에 변화하지 않을 조건을 가지고서 빛의 질량을 갖다가 구해보니까 E는 mc제곱이 성립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빛의 경우에 대해서 E는 mc제곱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한 이야기 중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겠어요. 한 2, 3, 5분간. 그래서 내가 강의의 절반을 뭐에 해당을 했냐면 오늘 잘 보세요. 제2공존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제2공존이 왜 생겼느냐를, 왜 아인슈타인이 제2공존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시간 동안에 뭘 했어요? 제2공존의 4가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지구는 관성계인데 뉴턴의 운동 법칙이랑 아인슈타인의 이런 법칙이랑 다르지 않나요? 예? 지구는 관성계니까 예. 이게 아인슈타인 상승 이론이 성립돼야 되는데 그러면 뉴턴의 법칙은 틀린 건가요? 좋은 퀘션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이 틀린 거냐? 그러니까 틀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답은 yes and no인데 뭐냐면 결과적으로 틀렸어요. 그렇지만 다 틀린 게 아니라 조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많이 느리면 아인슈타인 이론은 뉴턴 이론으로 그냥 하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를 굉장히 질문을 잘했는데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면은 감마가 1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로 가는데 언제냐면 C분의 V가 0으로 가면. 그래서 빛의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고 있는 모든 물체는 아인슈타인 이론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크랙션이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입자 실험 물리를 예를 생각하면은 가속기를 가지고서 이제 그 입자를 가속을 하잖아요. 그럼 그 가속된 전자나 뭐 프로톤이나 이런 입자들은 거의 빛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거의 같은 속도로 99.999%로 달린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뉴턴 역학으로 기술을 하면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덤으로 이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감마가 굉장히, 그러니까 V가 C분의 V가 1로 가면은 감마는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감마가 뭐였어요? 감마는 1 빼기 C분지 V의 제곱 스퀘어 루트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리, 은하와 은하 간의 어떤 그 우주의 행이 인프린시플 불가능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빛의 속도로 가깝게 달리면 길이 L은 뭐냐면 감마분의 L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감마가 무한대로 가면은 거리가 0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은하와 은하 간의 거리라 할지라도 충분한 감마에 대해서는 거리가 뭐 몇 센티도 안 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아인슈타인이 15살 때 했던 질문이라고 이제 하는데, 빛을 타고 사물을 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어떻게요? 모든 사물의 크기가 제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자기의 프레임에서는. 근데 불행하게도 질량을 가지는 어떤 물체도
빛을 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질량을 가진 물체는 항상 자기가 정지해 있는 프레임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반해서 빛은 자기 자신이 정지한 프레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타고 관성 질량하고 관성 질량하고 어떻게 해요? 예. 빛은 정지 질량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뭐 내가 사실 잘 디파인을 안 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질량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인데 그 두 가지는 내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례를 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오늘 증명한 것은 뭐냐면은 에너지를 가진 모든 빛은 관성 질량을 가져야 된다고 내가 증명을 했어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을 따라서. 그러면 관성 질량이 있으면 빛은 중력 질량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빛이 질량이 없다고 하는 말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사실은. 빛이 질량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뭐하고 마찬가지냐면은 E가 PC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하고 사실은 동등합니다. 만약에 질량이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E제곱 빼기 PC의 제곱이 0이잖아요. 근데 질량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질량은 E의 제곱 빼기 PC의 제곱과 같아요. MC 제곱의 제곱이 E 제곱 빼기 PC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이 양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한 프레임에서의 X와 T, 다른 프레임에서의 X'과 T'을 연결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갈릴레이안 변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고쳐야 됩니다. 근데 고치면은 소위 말하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요. 로렌츠 변환이 되는데 그 로렌츠 변환이란 말이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위치나 혹은 시간 혹은 에너지나 모멘텀이 프레임을 바꾸면 달라져요. 근데 달라져도 이 컨비네이션 E제곱 빼기 PC의 제곱은 이거는 항상 같아요. 이 같은 이 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 M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지 질량이라고 그래요. 이 정지 질량이 빛의 경우에 0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E는 PC가 성립하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모든 물리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응용을 위해서는 빛은 뭐예요?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질량이 있어요. 오케이?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에 대해서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빛이 지나가다가 휜다고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빛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관성 질량이 있고 관성 질량은 중력 질량과 등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빛의 속도로 달리면 그 거리가 0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옛날 은하가 생성될 때 그 빛이 뭐 없어졌던 지금은 볼 수 없는 게 지금 지구에서는 빛을 타고 오면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저희한테는 지금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매스가 없다 그러면 빛을 탈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빛을 타고 관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뭐 빛이 somehow 어떤 뭐 생명도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나가는 모든 그 언어나 간의 거리는 전부 0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빠른 속도로 달리면
은하와 은하 간의 거리마저도 짧게 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더 이상은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